오늘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주식 시세를 다운로드하는 API인 DS15 원점 스탁 위크, 예전에 이미 저희가 한번 배웠었던 건데 오늘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종목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ETF, ETN 자료 읽어오기. 사실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지난주 빠져서 따로 제가 동영상을 따로 올려놨는데 그거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앞에 사실은 그거를 보고 이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들으시고 나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그 앞에 것도 다시 한번 열어서 돌려보시고 돌려보시고 나서 이게 종목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ETF, ETN 자료 읽어오는 게 어떤 그런 거 오늘 내용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할 것은 ETN, ETF의 과거 시세를 받아와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렇게 증권사 서버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DB에 쌓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기술적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인공지능이나 AI를 적용해서 머신러닝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뭐 또 복습하실 때는 한 번씩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는 거 내용 다시 보도록 세부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배웠었던 DS15 원점 스탁 위크, 이거는 이제 과거 시세를 받아오는 API 객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API에서 이거는 이제 자료를 받아오는 것 중에서 일회성으로 한 번 자료를 받아오고 또 자료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다시 또 저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회성 질의를 하는 그런 이제 API가 되겠는데, API 객체를 로드하는 거 이미 지난번에 우리 여러 번 했듯이 디스패치 함수 win32.com 클라이언트 객체에 들어있는 디스패치 함수를 가지고 DS15.1.스탁 위크 API 객체를 로드하고 우리가 받아오고자 하는 시세 코드를 설정하는 거는 set input value 함수의 두 번째 인자에다가 종목 코드를 넣어주고 이 함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서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게 블락 리퀘스트 함수. 블락 리퀘스트 함수를 실행시키면 서버에 우리가 원하는 종목인 이 set input value로 설정했던 그 종목의 시세를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하고 저쪽에서 시세를 보내주면, 서버에서 시세를 보내주면 이 함수가 리턴되고 종료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저쪽에서 보내온 자료를 자료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는 함수가 이 get data value입니다. 이 get header value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함수는 get data value 함수인데, 이걸 실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꺼내는데, 그 이전에 get header value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하는데, get header value라는 함수는 어떤 걸 리턴하냐면, 과거 시세를 받아올 때 과거 시세가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줄로 받아오기 때문에 저쪽에서 보내온 자료가 몇 줄로 된 자료인지를 우선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온 줄수만큼 루프를 돌려야 되는데, 저쪽에서 자료를 몇 줄을 던졌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get header value입니다. 첫 번째 인자로 2를 주면 이게 값을 리턴하는 게 저쪽 서버에서 우리 쪽에 몇 줄의 데이터를 던졌는지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구체 세부적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패치 함수로 API 객체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request history라는 함수로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set input value를 가지고 아까 설명했듯이 종목 코드를 설정해주고, 요 밑에 것들은 뭐 부수적인 코드들이고, 그 다음에
set input value 한 다음에 stack object request block request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몇 줄의 코드가 더 있는데 이 내용이 길어서 함수를 둘로 나눠 놨습니다. request history 함수를 실행하면서 request com 이라는 함수를 별도로 다시 정의를 해서 그 안에다가 블락 리퀘스트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예, 이 리퀘스트 히스토리 함수 하나 안에 다 적어도 되는데 내용이 복잡하니까 좀 보기 쉽게 함수를 둘로 나눠서 이 set input value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다음 블락 리퀘스트 함수는 별도의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그 함수 이름이 request.com인데 request.com을 호출하는 걸로 request.com을 호출하는데 그 안에 블락 리퀘스트를 이렇게 호출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블락 리퀘스트 함수를 실행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우리 쪽으로 자료를 보내주는데 그 자료가 몇 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get header value 함수를 실행하고 get header value 함수가 저쪽에서 보내준 데이터가 몇 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리턴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보내준 줄수만큼 for loop를 이용해서 루프를 돌면서 get data value 함수를 가지고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추출해냅니다. 0을 집어넣으면 과거 데이터 이제 일자가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시가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고가가 나오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i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줄수입니다. 이 데이터가 여러 줄로 된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 루프를 돌면서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렇게 여러 줄의 데이터를 루프를 돌면서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변수들 정의해서 date는 날짜를 저장하는 이제 리스트고 opens는 시초가, highs는 고가, lows는 저가, close는 종가, change는 전일 대비 변동폭, false는 거래량 이렇게 각각 변수를 리스트 형태로 만든 다음에 각각 날짜만 저장하는 리스트, 시가만 저장하는 리스트, 고가만 저장하는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뽑아온 forloop로 뽑아온 데이터들을 이 리스트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리스트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자료를 딕셔너리 데이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딕셔너리 데이터 형태로 굳이 만든 이유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기는 이제 약간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실제 코드는 price dict가 데이터 프레임이 이 한 줄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 for loop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좀 화면이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서버에서 보내온 자료를 뽑아낸 다음에 딕셔너리 데이터 형태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자료를 변환해 줍니다. 변환하고 다시 이제 db price update라는 함수에다 집어넣는데 이 함수는 별도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앞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하고 종목 코드를 집어넣어서 이 함수가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함수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보시게 될 우리가 따로 정의한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오늘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이 과거 시세를 가져오는 앞에 그 크리언 API를 이용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이렇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우리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테이블인 ETP라는 이름이 붙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날짜별로 여기는 이제 종목별로 계속 여러 종목을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이쪽에는 거래일자, 시가가, 정가는 똑같은데 앞에 종목 코드를 추가로 더 붙여서 종목 코드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시세를 우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하는 작업을 오늘 해보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제 코드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db etp update라는 함수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실제 코드에는 이렇게 구현을 해놨는데 db etp update 함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코드입니다. 예, 앞에 다른 이제 앞전에 동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 나올 텐데 mysql.connector.conn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한다. 그래서 이 셀프 콘에다가 그 접속 객체를 집어넣어주고 셀프 콘 밑에 커서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인 준비를 하는 커서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이 커서 객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개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만드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목 마스터 DB 지금 이 동영상에는 없는데 전 동영상에 아마 이 마스터에다가 종목 코드를 집어넣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과거 거를 돌려보시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마스터 종목 코드가 들어있는 DB에서 우리가 원하는 ETF나 ETN 관련된 종목 코드들을 받아오는 그런 코드입니다. 여기 이제 위에 보면 SQL문이 나왔는데 select from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조회하는 SQL문입니다. 마켓 마스터라는 테이블 안에 마켓 DB 밑에 마스터 테이블 밑에 섹션 코드가 10번이거나 17번인 자료를 다 조회해서 받아오라 이런 내용을 갖는 SQL문인데 요걸 판다스 밑에 read SQ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쿼리를 그쪽에다 집어넣어주고 앞에 우리가 만든 커넥션 객체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 SQL 문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조회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앞에 df라는 변수에다 갖다 집어넣어줍니다. 근데 집어넣어줄 때 이 PD는 이제 판다스 패키지의 판다스 패키지를 의미하는데 판다스 패키지의 read SQL 문으로 데이터를 조회를 하면 리턴하는 데이터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옵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주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는 커서와 데이터베이스의 접속을 종료해 줍니다. 이렇게 cursor.close, con.close 이렇게 해서 DB를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종목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ETN과 ETF만 뽑아서 그러니까 ETN이 17번이고 ETF가 섹션 코드가 10번인데 그 종목 코드만 뽑아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받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for loop로 df.iterows라는 이제 함수를 실행시켜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꺼내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씩 꺼내서 뭘 하냐면 request history라는 함수는 앞전에 우리가 정의를 했었던 함수인데 이 방금 전에 우리가 복습했었던 과거 시세를 받아오는 함수입니다. 이 종목 마스터에서 ETF, ETN만 골라내서 하나씩 이 함수에다 집어넣어주면 서버에서 과거 시세를 받아오는데 모든 종목의 시세가 아니라 ETF와 ETN 종목만 뽑아서 과거 시세를 가져와서 우리 DB에 그 시세들을 저장하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인덱스가 2보다 크면 브레이크하라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험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 그 ETN, ETF가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다운로드해서 저장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시험삼아 우리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집어넣어서 전체를 다 조회하는 게 아니라 두 개만 이제 조회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그 문법 사항을 파이썬과 판다스 문법 사항을 한번 이제 복습이 아니라 한번 배워보고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고 다시 세부적인 코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우리 주피터 노트북인데 우리 이제 서버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개인 PC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전에 나왔던 딕셔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앞에 아이터로우즈 포르프를 이용해서 아이터로우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내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 사항을 한번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판다스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판다스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포트 문을 이용해서 판다스 as pd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전에도 몇 번 설명했듯이 딕셔너리 데이터는 앞쪽에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자료의 타이틀에 해당하는 키 밸류가 있고 키가 있고 뒤쪽에 그 타이틀 밑에 구체적인 세부 값을 나타내는 값이 들어가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키가 되고 요 뒤에 자리가 밸류가 되는데 이 키는 타이틀이 되고 그 밑에 자료가 이제 실제 구체적인 값입니다. A 밑에 10, 20, 30이라는 자료가 들어간 리스트가 있고 B 밑에 리스트가 있는데 그 안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 들어있고 C 밑에 100, 200, 300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딕셔너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딕셔너리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렇게 꺾은 세로 꺽쇠가 이렇게 되면서 요거 이제 있는 그대로 요 값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정의해둔 대로 딕셔너리 데이터에 이렇게 자료가 들어갑니다. 요걸 판다스에 집어넣고 판다스 이 앞에 로드 했을 때 판다스에 pd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pd.dataFrame 하고 그 안에 데이터는 이꼴 데이터딕 앞에 데이터딕은 우리가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었던 이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 딕셔너리 데이터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인데 모양이 이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앞에 우리가 타이틀을 붙여줬었던 이 딕셔너리의 키밸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위에 이제 칼럼 이름이 칼럼의 타이틀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리스트 형태로 안에 들어갔었던 값들이 세로로 칼럼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도 되지만 그거를 좀 더 이제 보기도 좋고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DB에 자료를 저장할 때 가급적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자료를 바꿔서 저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저장하거나 출력할 때 좀 더 편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아까 아이터로우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for를 돌렸는데 for 앞에 idx와 row 두 변수를 이 자리에는 변수가 두 개가 와야 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하고 아이터로우즈 함수를 실행하면 이 앞자리는 두 개가 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idx와 두 번째 row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프린트 문을 출력해 보면 맨 앞자리 요게 이제 idx 자리입니다.
여기에 idx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요 변수들에 들어가는 값들을 보면 이 순서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번호입니다. 여기에 0, 1, 2 이렇게 붙었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건데, 인덱스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순서를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은 건데, 그 순서가 이 idx에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변수를 idx가 아니라 다르게 그냥 다른 이름으로 붙여도 됩니다. 여기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도 값은 여전히 똑같죠. i 자리에는 이 앞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고, 뒤에 로우 자리에 로우는 이렇게 로우는 원래 구체적인 값을 뽑아보면 로우는 이렇게 로우 안에 A, B, C가 있고 10, 10, 10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른 값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죠. 데이터 프레임의 세로 한 줄입니다. 예, 세로 한 줄이고 루프를 돌면서 그 다음 줄 한 줄 나오고 그 다음 한 줄 출력되고, 이렇게 한 줄씩 그러니까 이 로우 값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한 줄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로우 밑에 점 찍고 구체적인 우리 칼럼의 타이틀을 붙여주면 그 행을 출력할 때마다 구체적인 값만 뽑아서 그 앞에와 달리 구질구질한 이제 설명들은 다 빼고 값들만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10, 10, 100 이렇게 한 줄, 이렇게 그 다음 또 루프를 다시 돌면서 그 다음 한 줄, 루프를 다시 돌면서 그 다음 한 줄, 이렇게 루프를 반복적으로 돌면서 한 줄 한 줄 출력해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줄 한 줄 뽑아올 때는 이런 식으로 forloop를 만들고 그 밑에 데이터 프레임 iterrow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뽑아온다는 거. 이런 기법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고 흔하게 사용하는 코드니까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도 쓰임새가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코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들어가서 보면,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코드가 이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데이터 프레임 이제 DB에 접속해서 섹션 코드가 10과 17인 것만 뽑아서 불러오라는 요 판다스의 read SQL 함수를 실행하고 했던 거. 여기까지가 우리 종목 마스터 DB,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목 마스터 DB에서 ETF와 ETN 종목만 따로 이렇게 불러오는 과정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ETF하고 ETN만 우리 DB에서 이 종목 마스터에서 가져온 다음에 그 종목을 이렇게 리퀘스트 함수에 종목 코드를 계속 번갈아서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퀘스트 함수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리퀘스트 함수는 우리 크레온 서버에서 과거 시세, 종목별로 과거 시세를 받아오는 함수인데, 이게 실행되면서 과거의 종목 우리 쪽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다운로드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DB price update, 이 함수는 우리가 정의한 define한 함수인데,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앞에서 받아온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DB price update 함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것도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DB price update 함수가 실행되는데, DB price update 함수라는 거
앞에서 봤듯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 연결하는 함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커서를 만들고, 커서 만든 다음에 SQL 문을 실행시키는 execute 함수를 실행하고, execute 함수를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적용하는 함수인 commit 함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커서를 닫고 데이터베이스를 닫는 요 단계.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똑같은 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과거 시세에서 받아오는 데이터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거래량 이런 자료를 받아오고 과거 시세이기 때문에 그 거래가 된 날짜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이 자료를 우리 DB에 insert into라는 SQL 문을 이용해서 우리 DB에 집어넣게 됩니다. 저희 insert into는 앞에 동영상에 한번 소개가 됐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우리 연습 삼아서 SQL 문을 한번 또 연습해보는 시간을 별도로 갖게 될 겁니다. 우선 insert into 문이라는 게 우리 DB의 테이블인 market.etp라는 테이블에 자료를 집어넣는 SQL 문이라는 것만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이 value 뒤에 실제로는 요 뒤에다 값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s를 쓴 거는 이 값을 구체적인 값이 아닌 변수를 만들어서 놓은 건데, 이 변수는 데이터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 계속 교체돼 가면서 여러 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SQL문에서 이렇게 파이썬에서 SQL문을 만들고 구체적인 값들을 변수로 만들 때는 이렇게 %s를 붙인다는 거, %s로 변수를 만든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번은 처음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인설트문을 하면 정상적으로는 다 성공을 해야 되지만 경우에 나중에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설트문을 실행하다 보면 이전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 있을 때는 인설트문을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하는데, 에러가 발생하면 그때는 인설트를 하지 말고 기존 데이터를 새로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라라는 의미에서 업데이트 SQL문을 실행해 줍니다. 이 업데이트 SQL문도 다음에 구체적으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 기존에 있는 DB에 값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업데이트문이다라고 이해를 해두시고, 업데이트 다음에 여기에 테이블이 오고 그 다음에 set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set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구체적으로 칼럼 이름들을 집어넣어주고, 칼럼 다음에 equal 하고 구체적인 여기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또한 그 한 줄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줄이 실행될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값이 아닌 이렇게 변수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where 다음에는 이제 조건이 들어옵니다. 프라드 코드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프라드 코드와 그리고 tr 데이트가, 이거는 이제 종목 코드와 거래 일자입니다. 종목 코드와 거래 일자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그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볼륨을 일정한 값으로 업데이트하라, 이런 의미를 갖는 SQL문입니다. 요 SQL문을 DB 프라이스 업데이트를 할 때 그 과거 시세를 받아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으로 자료가 넘어오면 그 데이터 프레임 자료를 아까 설명했듯이 아이터 로즈를 이용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이 idx와 row로 가져오면 그 값을 가지고 이 아규먼트에 튜플 형태로 값을 채워놓고, 그 놓은 다음에 SQL문을 실행하면서 이 쿼리, 지금 앞에 만든 쿼리 문을 실행하면서 그 앞에 뒤에 %s 이런 식으로 변수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이 s 값의 구체적인 값들을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구체적인 값들을 이렇게 튜플 형태로 만들어서 가져다가 이 아규먼트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아규먼트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이 SQL문이 한번 실행될 때마다 이 %s 자리 대신에 이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실제 값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환이 되면서 구체적인 값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서 SQL문들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 try문은 앞에 쿼리문 첫 번째 쿼리문 인설트문을 실행을 해보는데 인설트문을 실행하다가 기존에 이미 데이터가 있으면 에러가 날 텐데 에러가 나면 except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except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설트가 실패했으니까 업데이트를 시도를 합니다. 이 두 번째 execute문은 인설트하다 실패했을 때는 업데이트문을 실행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DB에서 앞에 받아온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이렇게 SQL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커밋 함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커서 이제 이미 데이터가 이미 다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인설트나 업데이트 과정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커서를 닫아주고 DB를 닫아주고 작업을 종료하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제로 이 코드들을 실제로 한번 실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제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자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인데 지금 우리가 ETN이나 ETF 자료를 가져와서 DB에다 집어넣는 그 함수를 실행하는 메뉴를 get ETF price라는 함수로 get ETF price라는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은 우리 DB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면 데이터베이스 DB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 ETP라는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에 ETP라는 테이블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시리얼 번호, 프로드 코드, 그 종목 코드, 종목명, 그리고 거래일자, 시가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도록 테이블을 정의를 해놨고 지금 이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테이블에 이미 제가 시험삼아 데이터를 한번 쭉 집어넣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다시 다 지워놓고 한번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ncate이라는 그 명령어가 우리 DB의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전부 지우는 SQL문인데 truncate를 해가지고 market ETP라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워 보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다시 select문을 이용해서 조회를 해보면 테이블에 아까는 데이터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널만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비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면 get ETP 메뉴를 실행시키면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ETF나 ETN 종목들을 종목 마스터에서 가져온 다음에 서버에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우리 DB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이렇게 쭉쭉쭉쭉 이게 이제 아직 안 끝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직도 완료된 상태는 아닐 겁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쭉 우리 종목 마스터 테이블에서 종목 코드를 가져온 다음에 크레온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들을 쭉 가져와서 DB 업데이트는 DB 프라이스 업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실행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 요 SQL문을 실행시켜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했던 그 종목의 과거 시세들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진행시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돌아가서 아까 다 지워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새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 SQL문 중에 select문을 통해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아까 트렁케이스로 데이터를 다 지웠는데 지금은 다시 우리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데이터가 다시 다 차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빼곡히 차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시험 삼아 종목 코드를 뭐 두세 개만 가져다가 DB에 채워 넣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진행하기 위해서 ETN과 ETF 전 종목의 과거 시세를 최장 이제 10년까지 시세를 전부 가져다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저장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 데이터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그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다음 주부터 다음이나 다다음 주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필연적인 과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했던 내용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짧고, 그리고 동영상이 지금 오늘 것뿐만 아니라 앞에 거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분석을 할 때 DB를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꼭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이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시간 날 때 한 번씩, 그래도 완전히 다 이해는 안 되신다 하더라도 한 번씩은 다 드러나 두시면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오프라인 미팅 할 때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지난주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과정이 이번 주로 넘어왔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DB에 자료를 집어넣는 걸 해보고, 향후에는 이제 들어간 DB에 이제 분석을 적용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